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익을 높게 해주는 방송 주식 예능 TV 시즌2입니다. 자, 요즘 시장 상당히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달부터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사상 최저점을 형성해 줄 만큼의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쉽지 않은 모습들을 형성해 주었고요. 특히나 지난 6월달 형성된 고점권 이후에 현재 고점권 대비 10%가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넉 달 연속으로 파란불을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될 정도로 사실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89포인트,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83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과정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요즘 시장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나 오늘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지션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바닥을 다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장 뿐만이 아니라 최근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악재성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중 문제가 집중이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지 미국의 부채 한도, 헝다 이슈까지 현재 계속해서 증시의 급락세를 야기시킬 만한 요인들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를 지속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저성장, 고물가 상황의 악순환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나 헝다 같은 불확실성이 단기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오늘 중국 부동산 업체의 자금난 소식이 더해지면서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부동산 업체인 판타지아가 채권 이자 지급을 못했다는 보도와 함께 홍콩 증시가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개장하기 전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큰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거래일날 헝다 이슈에 이어 금일 추가적으로 이 판타지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급락세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전략이 바로 예전 대통령인 트럼프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보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외인들의 수급 역시나 결국에는 6천억 원 넘게 매도세로 보여줬지만은 장 초반에는 잠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 전자 등 대형주 대부분의 수급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량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역시나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항공, 카지노, 여행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 밖에 엔터주와 일부 보고서 효과로 실적주들이 강세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주들은 머크사와 관련해가지고 호재를 보인 종목군들과 악재를 보인 종목군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나 셀트리온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따른 관심 정점과 일본 국산화 기대감 희석 재료로 밀리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만큼 이 머크사 치료제로 인한 움직임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급을 흘러가게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악재에 민감해진 것은 역시나 누적된 재료 외에 수급 불안이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용잔고 급증으로 인해서 중소형주 수급의 불안정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스닥 하락으로 인한 중소형주 약세, 그로 인한 신용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 신용 잔고는 고점 대비 약 7천억 원가량 감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될 만큼의 수급이 현재로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소형 업종 지수가 더 하락을 한 점 역시나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사실 어느 정도 장 초반에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던 이후에 사실상 바닥권을 형성해주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오후장에 1시 이후에 눌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 반등했던 종목군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신용장고 쪽과 관련된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쉽지 않은 모습인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논란이 내년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저성장 고물가 국면으로 전망치를 낮추면서 현재의 주가가 내려도 싸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움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 대부분의 재료가 실제 수치보다 더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감을 더해서 반영한 것으로 반전 재료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확진자 감소 그리고 재개방 확대 현실화 등이 나타나게 되면 점차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등 시 매도 정서가 강한 편이나 점차 악재에도 적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재가 단기에 해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한 매도 반응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저점을 보면 최고점 대비 코스피는 10%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10%뿐만이 아니라 무려 1060포인트에서 950포인트까지 11%, 12%라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간에서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매도라는 인식에 대기 매수세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한 실적주 중심의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와 함께 오늘 조금 특징주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금일의 특징주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HK 이노ue. 뭐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한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할 만큼의 수급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결국에 금일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죠. 바로 HK 이노엔의 급등에는 결국에는 바로 머크 관련된 기업과 편입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머크 자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보다도 무엇보다 현재 해당 기업은 신약인 K캡의 무서운 성장세에 힘입어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현재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HK 이노엔의 강세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가격권인 68,000원대에서 과연 정고점인 78,000원을 이길 돌파해 줄 것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8월달 상장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포지션이 바로 69,600원인 만큼 이길 이 구간대를 돌파해 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자체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8%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급락을 보인 만큼 현재 보여진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급 여부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점들을 이길 수급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상한가로 안착을 한 만큼 이길 추가적인 갭상승이 과연 현재 이야기를 드렸던 이 구간대에서 어느 시점을 필두로 형성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상승 또한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 만큼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에 대한 수급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요즘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준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도 또한 함께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현재 시점에서 눌렸다라고 해서 겁먹을 자리라고 판단이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번 주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점들 참고해 주시면서 남은 상황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도 주식 예능TV 시즌2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